봅시다. 자, 기기장치의 구입 대금은 50만 원이나 10분의 2, 30분의 n의 조건으로 할인 구입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추가로 설치 비용 5만 원과 시운전 비용 3만 원을 현금 지출하고 시운전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2만 원에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기계장치의 구입일은 10월 1일이고 실제 사용 계획일은 12월 1일이며 1년간 보험료로 6만 원을 10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료는 월화 계산하며 구분할 것. 자, 일단 문제 내용 파악되시나요? 문제 내용은 기계장치 샀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전표 끊으려면 일단 문제 전체적인 사항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기계장치 샀는데 거기에 우리 할인 조건도 걸고 샀고 그리고 부대 비용들도 들어갔고 그리고 시운전 취득 시점 이전에 시운전비에서 생긴 부산물을 팔아서 매각해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도 했고 그리고 보험도 가입했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뜯어 볼게요. 자, 10월 1일 날 우리는 기계 장치고 그리고 모두 다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일단 기계 장치라고 할 거고 현금이 돈이 나가게 될 거라는 위치는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기계 장치 구입 대금을 보면 자, 취득원가를 산정해 봅시다. 50만 원이 일단 기계 가격이죠. 그런데 우리 신용 조건으로 10분의 2, 30분의 n의 조건으로 할인 구입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줬겠는데 즉시 돈을 줬으니까 2% 깎아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취득원가에서 10% 2%면 만 원이죠. 그럼 만 원을 할인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우리 추가로 설치 비용 5만 원 하고 시운전 비용 3만 원을 현금 지출했대요. 그러면 5만 원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고 3만 원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고. 자, 다음 시운전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2만 원에 현금 매각했대요. 그럼 취득 시점 이전에 수익이 들어오면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2만 원이 줄어들게 될 거고. 자, 다음 마지막 중요한 관건이 10월 1일 오늘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이 보험료를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1년간 보험료인데 실제 사용일이 2달 뒤인 12월 1일이죠. 그러면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전까지 우리는 구성되는 건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2달치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10달치는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가 6만 원인데 6만 원에 12달 중에 둘로 나눌게요. 12달 중에 2달은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12달 중에 10달은 보험료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만 원이 되고 얘는 5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 만 원이 지금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2달 10월 1일 날 납부하는데 1년짜리인데 12월 1일 날 실제 사용 계획일이잖아. 그럼 이 만 원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취득원가 구성하는 요소들이고 이 5만 원은 보험료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58만 원 맞나요? 아닌데 맞나? 53만 원? 6만 원. 56만 원인가요? 56만 원이죠. 56만 원이고 얘 5만 원. 5만 원은
자, 보험료고 계기장치는 생산 목적이니까 500번대. 그리고 이 금액 61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맞아. 다음 10월 5일 날 우성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3천만 원에 대하여 당사의 재무 상태를 감안하여 채무 이행 능력을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이 채권 채무 제조정에 합의하였다. 1번 공정가액 500만 원인 토지의 이전. 두 번째 신주 교부 천주를 했는데 합의 시점 공정가액이 주당 12,000원이래요. 자, 이번 문제는 또 어떤 사항인지 파악되시나요? 내용을 알아야 분개를 하지. 그렇죠. 얘는 지금 우성은행에 장기 차입금 3천만 원이 있는데 아래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주고 빚을 없애기로 합의봤다는 거죠. 이게 우리 채권 채무 제조정 합의했다는 건 지금 아래 동그라미 1번, 2번을 주고 우리 빚 3천만 원을 이제 없애기로 합의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이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토지를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죠? 팔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50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동그라미 2번 주식 발행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120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럼 합이 얼마야? 1700이죠? 1700 받을 수 있는 걸 주고 3천만 원의 빚을 조정했다면 1300만 원의 채무 면제 이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분개를 하면 이렇게 분개가 돼요. 동그라미 1번을 먼저 1번만 가지고 우리가 현금 받고 팔았다고 그리고 주식 발행했다고 두 개를 볼게요. 그럼 토지 장부에 400만 원 있는 거를 500만 원 받고 팔았다면 대변에 토지 400만 원을 지우고 이거 답 아니에요? 답 아니고 풀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니까 신주교부하니까 천주의 액면가 5,000원이면 대변에 자본금 5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거 발행하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70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두 분께 이해가시나요? 두 분께 이해가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장기 차입금 우성은행이 3천만 원이 있는데 근데 이걸 갚기 위해서 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1,700만 원이 나가고 대변에 나머지는 채무 면제 이익이
1,300만 원 된다. 자, 이 세 개 분계 다 이해가시죠? 각각 개별로 이해가시죠? 그럼 이 문제 봤을 때 여러분은 이걸 한 번에 합친 걸로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좀 작게 줄여 쓸게요. 자, 이번 문제 10월 5일 날 거의 답은 이것도 합친 거예요. 합친 거라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 3천만 원이 없어지는데 대변에 토지가 500만 원짜리네. 그럼 장부에 토지 400만 원 지우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0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야 되고 주식을 발행해 줬네.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가 500만 원이네. 500만 원이다. 그런데 시가가 12,000원이니까 700만 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700만 원이 나오네. 그런데 이걸로 끝인데 우리는 더 많이 했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 1,300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에 재조정한다는 건 얘를 없앴다고 서로 조정해서 없애버린다는 의미예요. 예.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 주식의 지금 시가 공정가액을 알고 있죠.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주식의 시가를 모르면 대가로 이건 받은 거죠. 대가로 받은 거 똑같은 거죠. 대가로 받은 걸 공정가액으로 봐요. 근데 주식의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측정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5일은 이렇게 분계를 하고 10월 7일 이게 그대로 오른쪽 갔어요. 그대로 왼쪽 거 썼으면 그대로 쓰면 돼요. 자, 10월 7일 거래처 경수산업주식회사에서 제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이자부어음 1,500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입하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이번엔 어음의 할인이라는 건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할인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할인료 결정은 할인료는 어음을 사간다라는 표현하는 사람이 어음을 취득해가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할인료를 제시해서 그럼 자기가 원하는 할인료만큼 만기되었을 때 어음에 수취하는 돈에서 원하는 만큼을 뺀 나머지를 저한테 줄 거예요. 제가 받을 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음을 사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쓰는 예로 제가 100만 원짜리 어음을 여러분한테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만기가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라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다면 우리 얼마의 이자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돈 100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현금화를 못 시키잖아. 그때까지. 그럼 내가 이자를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 할인료를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이유를 생각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유는 당연히 연이율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유하는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이 원하는 이자가 8만 원이야. 8만 원이면 이 어음이 만기되면 얼마 받을까 봐서 만기가 되니까 100만 원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8만 원을 뺀 92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어음을 판 제 입장에서는 제가 받는 돈의 결정은 여러분이 원하는 할인료를 뺀 나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 분계는 그 순서대로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 무이자부 어음이고 이번에는 이자부 어음이에요. 그럼 이자부 어음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하고 액면에 적혀 있는 이자까지 받을 거죠. 그럼 방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할인료를 뺀 돈을 줄 때 그냥 100만 원에 8만 원 원한다 뺐는데 얘는 이자가 있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원하는 그 이자를 뺀 금액을 저한테 주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알아야 우리는 이 분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내용 조금 더 뜯어볼게요. 자, 오늘은 10월 7일인데 어음 발행일은 1,500만 원짜리 어음 발행일이 6월 7일이고 만기가 12월 7일이에요. 6개월짜리 어음이네요. 그럼 연 이율이 5%의 우리 이자부 어음이고 상대방은 할인율을 연 6%로 할인 기간 2개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6개월짜리 어음인데 6월, 7월, 8월, 9월까지 해서 우리는 4달 동안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2달 동안은 이제 상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음에 할인해서 자, 10월 7일 날 우리가 먼저 어음을 파니까 매각하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경수 산업고 이 어음은 장부에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걸 지웠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이자부 어음이면 우리는 회계상에서도 우리 보유 기간에 이자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유한 기간 4달 동안에. 그럼 이때는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할 건데 자, 그럼 이 이자 수익을 계산해 보면 1,500만 원에 곱하기 우리 지금 액면에 적혀 있는 이자율이 0.05 5%죠. 5%. 그리고 얘가 연 이자율이니까 12달 중에 우리는 4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25만 원. 그럼 사실 얘 지금 6개월짜리라서 만기가 되면 37만 5천 원의 이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3분의 2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5만 원의 이자 수익은 우리가 인식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얘가 25만 원이 이자 수익이 돼요. 이건 우리 회사 장부에 적혀 있는 회계 기준상의 이론상 근거고. 자, 그럼 이제 내가 이걸 할인하면서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건데 우리는 이 당좌 예금으로 돈 들어올 금액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첫 번째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기 때 얼마를 받을 거냐, 받을 수 있느냐, 이 어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액면이면 액면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액면에 있는 원금 1,500만 원이고 두 번째 우리는 이자가 있죠. 이자는 1,500만 원에
곱하기 0.055%의 6개월짜리니까 6개월이다라고 하면 이자는 37만 5천 원이 되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만기 때 수령하는 금액은 이 금액에다가 이 금액 더한 금액을 쓴다란 이야기예요. 이 금액 더한 금액을 쓴다란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수령액이 그래서 얘가 1,537만 5천 원이 만기시 수령액이 되는 거예요. 얘 둘이 합쳐서 이게 이자 보험인 거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돈 빌려준 돈이랑 이자랑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두 번째 할인료를 계산을 할 거예요. 할인료를 저걸 먼저 계산한 이유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자기가 원하는 이자만큼 계산할 거거든. 그러면 할인료 계산할 땐 1,537만 5천 원에 곱하기 원하는 할인율이 몇 %죠? 6%죠. 그러면 0.06을 곱하고 그죠? 잠시만요. 여기 왜 퍼센트를 썼어? 퍼센트 쓰면 안 되죠. 저기. 자, 곱하기 이건 연이율이잖아. 연이율이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 2달밖에 안 되죠. 그러면 2달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15만 3,750원. 이해가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지금 저한테 엄 사가는 사람은 만기 때 이 금액 받을 수 있는데 원하는 이자가 이 금액이면 이 금액 뺀 나머지를 저한테 주고 만기 때 조돈 받으면 이자 받는 할인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자, 그럼 그다음 마지막 암호 깨쪽에 쓸게요. 세 번째, 그러면 상대방이 매입 가격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1,537만 5천 원에 자기가 원하는 할인료 13만 7,500원을 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522만 1,250원이 상대방이 저한테 이 어음을 원하는 할인료를 빼고 사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계산하려고 만기시 수령액 계산하고 할인료를 계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사간다 하더라도 이 돈 주고 사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는 그 조건에 팔았으니까 저 돈이 1,522만 1,250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저 사람이 저 돈에 사니까 저는 저 돈 받겠지. 자, 그럼 이제 다 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1,525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자 수익 25만 원. 그런데 지금 이 돈밖에 못 받았죠. 차이 나는 금액 28,750원. 이 돈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얘가 할인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 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팔면 사는 사람이 원하는 이자 빼고 줄 거다. 이 말이 이 이야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자를 계산을 해서 그 빼고 나한테 줄 거니까 나는 그럼 그 돈 받으면 내가 받을 거라고 회계상에 정리한 것보다 작게 받은 돈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서를. 어제 제가 그래 미리 예습하지 말라 그랬죠? 안 하셨죠? 시킨 대로 잘해줘서 고마워요. 자, 다음
10월 8일 가벌산업 주식회사는 KGB은행과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여 재상산업 주식회사의 외상 매출금 중 8,800만 원을 양도하였다. KGB은행은 외상 매출금의 3%를 금융비용으로 부과하고 매출 할인 및 매출 애누리와 환입에 대비하여 10%를 10일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양도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이며 상환 청구권이 있는 약정임. 자, 이번에 문제 내용 뭔지 또 파악 한번 해보세요. 이해했어? 제가 팩토링이라는 이야기를 딱 한 번 지나가면서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할인하면서 그 뭐냐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영어로 IFRS 이야기할 때는 어음의 할인이든 외상 매출금의 할인이든 그냥 할인은 전부 다 팩토링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용어를 어음의 할인은 그냥 어음의 할인이라고 써요. 어음을 팩토링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그런데 외상 매출금의 할인은 팩토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행동인데 외상 매출금을 판 거예요. 자, 그럼 느낌이 다시 또 좀 있으시죠? 은행에 외상 매출금을 판 거야. 지금 외상 매출금을 팔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거래은행하고 신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쌓여 있으면 왜냐면 외상 매출금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파는 거예요. 대신 파는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걸 외부 이용자도 그거에 대한 거는 외부 이용자래. 은행이나 사가는 사람들도 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시키고 할인율도 꽤 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회사가 KGB은행한테 외상 매출금을 팔기로 했는데 재상산업거를 팔아요. 그럼 8,800만 원치를 파는데 외상 매출금의 3%를 금융비용으로 부과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이 3%의 할인료를 받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인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융비용 3% 부과한 거는. 자,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은 할인이라든지 애누리나 환입 반품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다 사버려서 반품이 일어나서 돈 작게 받으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우리 계약 기간이 되어 있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걸 대비한 돈을 우리한테 일단 지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를 10일간 유보하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유보한다는 건 이제 표현 의미를 좀 이해해 두세요. 유보라는 건 안 내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외부로 보내버린 거 유출이라고 그러고 안 내보내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겠다는 뜻이 유보예요. 유보는 보유하고 있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뭐 매각거래고 상환청구권 인약증 이건 지금 그 매각거래라는 건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할인료를 쓰라는 거고 상환청구권 있다라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동계를 해보면 10월 8일 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재상산업거 8,800만 원. 자, 이렇게 쓰고 자, 차변에는 자, 우리가 돈을 받는데 8,800만 원의 3%를 금융비용 부과했다 했으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8,800만 원의 3%니까 8,800의 3%면 264만 원.
그리고 이 중에 10%는 또 우리가 아직 안 주고 나중에 반품 못하는 기간 되면 그때 정리해 주겠다는 거니까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에요.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미수금이다. KGB 은행 88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는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보통 예금으로 7,656만 원.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말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월 22일 장부금액 700만 원의 기계장치를 국방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공정가액 1,000만 원의 기계장치와 교환하고 교환 차액 1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수수액이 중요하지 않으며 동종 자산 교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문제 파악되시나요? 자, 우리 기계장치하고 교환하는 동종 자산 교환인데 금전의 대가가 꼈어요. 근데 이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동종 자산 교환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자산에 교환한 적 있었죠. 유형 자산 할 때. 일단 우리 거 먼저 치우면 우리 기계장치 대변의 기계장치 1,500만 원에 사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 거 금액은 8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는 기계장치를 봤는데 우리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현금으로 150만 원을 더 지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금 수수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동전자산 교환 본다는 건 손익을 발생 안 시키겠다. 그래서 얘는 850만 원이 되게 되겠죠.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저렇게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5개 컴퓨터에 입력합시다. 10월 25일 가벨산업 주식회사는 해저 지하자원을 10년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해상 및 해저 구조물을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으며 10년 후 구조물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경우 10년 후 예상되는 복구 비용은 재비용과 인플레이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3천만 원이고 시장 이자율 8% 적용해 현재 가치는 1,389만 5,700원이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가 해저 구조물을 취득을 했는데 시설 장치라고 할 건데 이걸 10년간 쓰고 나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년 뒤에 원상복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3천만 원인데 10년 뒤 3천만 원에 지금 시장 이자율이 8%인 경우에 현재 가치로 돌려보니까 그 금액이 1,389만 5,700원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거에 그걸 원상복구하는 비용의 현재 가치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그럼 현재 가치인 우리 1,389만 5,700원을 현재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고 이 돈은 복구 충당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설정을 해둘 거예요. 자, 그럼 10월 25일 날
우리는 시설 장치를 취득을 하고 이 시설 장치는 1억 5천만 원. 자, 그리고 죄송해요. 1억 5천만 원에 죄송해요. 얘는 1억 5천이 아니고 1억 5천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자, 그리고 우리는 1,389만 5,700원을 복구 충당 부채로 설정해 두고 그럼 시설 장치는 얘 둘이 합쳐서 1억 6,389만 5,700원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10월 이제 26일 거 봅시다. 자, 대주주인 김재갑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던 자기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주당 2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기업회계 기준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번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로 잡아야 되죠? 그렇죠. 무상취득이죠. 자, 자기 주식의 무상취득은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회계 처리를 안 해뒀는데 얘를 팔면 돈 받는 만큼은 전부 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될 거라 그랬죠. 그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2,000주 중에 1,000주를 28,000원에 팔았으면 2,8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네요. 차변에 현금으로 2,800만 원이 되고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800만 원이다.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되겠어요. 자, 10월 31일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고 주식 3,000주를 주당 6,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당사는 전년도 무상감자 과정에서 감자 차익이 발생한 잔액이 있다. 자, 그럼 이번에 감자 하는 거니까 감자하면 차변에 자본금. 이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3,000주를 소각하는데 주당 5,000원이니까 우리는 1,500만 원의 자본금을 줄여주고 그런데 이걸 위해 우리는 주당 6,000원의 현금으로 매입해서 소각했어요. 그럼 현금으로 1,800만 원이 나가게 되었죠. 그럼 3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됐는데 감자 차손이 나왔다면 감자 차익의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장부에 10월 31일 감자 차익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감자 차익이 있는지 200. 그러면 300만 원 감자 차손이니까 감자 차익 200만 원 먼저 우선 상계하고 감자 차손 100만 원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11월 1일 자, 주식회사 국민리스로부터 운영리스 계약에 의해 기계장치를 도입하였으며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였다. 다음 제시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회계 기간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도입일자는 올해 11월 1일, 기계장치 가액은 4,500, 월 리스료 80만 원, 월별로 후불로 지급하고 결제일자는 매월 말일날 현금으로 지급한대요. 자, 사실 제가 아래 쭉 읽었는데 사실 이번 문제에서는 운용 리스라고 적혀 있죠. 운용 리스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 빌려 쓰면 계정은 뭐라고 쓰죠? 그렇죠. 임차료죠. 운용 리스이기 때문에 그냥 임차료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리스에서 운용 리스가 있고 금융 리스가 있어요. 운용 리스는 소유권부터 모든 것에 대한 책임, 감가상각을 리스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그냥 빌려 쓰고 요금만 주는 거예요. 자, 금융 리스는 실질적으로는 내 거예요. 금융 리스는 감가상각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리스 회사가 우리 회사를 못 믿기 때문에 소유권을 안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감가상각도 전부 다 하는 게 금융 리스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 3년인가 5년 지나면 소유권 넘어가고 이런 단계가 있죠. 그게 그 금액 넘어가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의 개념은 그냥 또 다른 리스 몇 가지도 있는데 운용 리스하고 우리는 금융 리스만 이야기할 때 운용 리스 나오면 기계장치 리스도 문제가 나와요. 그럼 리스 운용 리스라 나오면 그냥 임차료라고 바로 생각해 버리면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운용 리스 나오면 편하죠. 근데 이번 문제는 좀 이상하게 냈죠. 매월 말일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분기가 11월 30일 하고 12월 31일 하고 임차료인데 이번에도 기계장치 거니까 500번대에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두 번 써주는 거죠. 똑같이 그냥 임차료라고 해서 두 번만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 매월 말일날 준다 그러길래 11월 1일이니까 11월 30일하고 12월 31일 두 번 줄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우리는 지금 여기에 4,500짜리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80만 원 리스료 준 거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문제 같은데 시험 때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할까 했다가 엉뚱하게 써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하면서 좀 찝찝한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1월 22일 날 주식회사 가벌산업은 신제품 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여 왔고 동 지출과 관련하여 개발비 계정으로 2,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는 2020년 말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경쟁 기업에서 동일 종류의 신제품을 10월 말에 출시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개발비 계정 잔액을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 세법 규정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결론적으로 망했다 그 이야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신제품 개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22일인데 10월 말에 경쟁 회사가 더 좋은 신제품을 개발했나 봐. 그럼 우린 지금 개발비라는 자산 계정으로 2,680만 원 적혀 있던 걸 극심한 손상을 입었죠. 전부 다 날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극심한 손상을 우리는 손상 차손을 인식할 거죠. 얘는 무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22일 날 대변의 개발비 2,680만 원 하고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2,680만 원이다. 이렇게 써서 얘를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4개 있는 거 마저 다 풀고 한 번에 입력할게요. 12월 12일 환경부로부터 공해방지 시설의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에 국고보조금 3천만 원 지원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30%는 당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경우에 3년 거치 분할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70%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당사는 상환 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한 후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자, 그럼 우리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30%는 우리가 상환을 의무가 있는 거죠. 뭐 나중에 면제가 되든 말든 일단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되면 우리는 차입금할 건데 3년 거치 분할 상환이니까 장기 차입금이라고 30%니까 900만 원은 인식할 거고 나머지 70%는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우리는 국고보조금이다라고 쓰고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쓰겠네요. 자, 그러면 12월 10일 날 우리 차변에 보통예금에 3천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3년 거치 분할 상환 장기 차입금 얘는 거래처는 환경부 30%인 900만 원이고 2100만 원은 국고보조금 2100만 원인데 얘는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12월 22일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300주 중 200주를 주당 6,500원에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단 기타의 자본 잉여금 중 자기주식 처분이익 계정 잔액이 있으며 이를 조회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먼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주당 8,000원짜리였나 보네요. 이걸 지금 200주를 6,500원에 현금 받고 매각했어요. 그럼 12월 20일 날 우리는 먼저 보유 중이던 자기 주식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부터 지우고 8,000원에 200주니까 16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얘를 전에 현금 받고 매각했는데 주당 6,500원이니까 130만 원을 받았죠. 자, 그럼 자유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지 조회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아직 전표 입력을 안 해서 우리 10월 26일 문제에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2,800만 원이나 적어놨어요. 아직 우리 입력은 안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때 자유주식 처분 이익을 우리 지금 23번 문제 10월 26일 날 그래서 입력했다면 2,800만 원이나 잔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3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순서대로 입력해 갔으면 조회가 됐을 건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입력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다음 12월 30일 당사는 장기적인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율천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다음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자, 그러면 12월 30일 날 이번에 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취득한 거예요? 취득한 거죠.
발행할 때는 대변에 사채 돈 갚아야 되는 거고 취득했을 때는 그냥 유가증권을 산 거예요. 자, 그럼 얘 개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얘는 지금 만기라는 말 없죠.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는 멘트가 없잖아. 그래서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러면 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거고, 그리고 얘를 현금 주고 결제했대요. 자, 그럼 차변에 우리는 장기적 자금 운용 목적이고 발행한 걸 사왔으니까 얘는 투자 자산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 가격을 봐야 되는데 발행일이 12월 30일이고 오늘 액면가액 300만 원, 표시 이자율 10%,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는 2023년 3년 뒤 12월 30일이고 우리 2020년 말 취득 당시 시장 이자율은 12%, 12%의 3년 연금 현가 계수는 2.40183, 12% 3년의 현가 계수는 0.71178이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만 정보를 준 거는 취득 가격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계산해 보면 지금 현가 계수가 0.71178 곱하기 액면가 300만 원이고 더하기 연금 현가 계수 2.40183 곱하기 1년분 액면 이자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이 금액이 나오죠. 그죠? 우리 계산기 쓰시는 분들, 우리 손계산기 이거 곱하기 이거는 그리고 GT 누르시면 둘이 같이 합계가 나올 거예요. 또 옆에 막 적어놓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로 있으면 그렇게 쓰세요. 이걸 눌렀던 거 그 값을 합쳐주는 게 그랜드 토탈 GT의 기능이죠. 자, 다음 12월 31일 당사는 보유 중인 장기 투자 증권에 대한 대한 상사의 사채 장부 금액 액면 금액 600만 원, 취득가액 550만 원, 정기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 원. 그래서 장부가 570인 거고. 자, 이거에 대하여 발행 회사의 재무 상태 악화로 액면 이자의 회수가 어렵고 만기 시 액면 금액의 70%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4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다. 뭐 이 회사는 안 좋은 일만 계속 터지고 있네요. 그죠? 주식 가지고 있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자, 이 주식은 액면 금액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의 70%라서 420만 원으로 회수 가능하니까 이 금액으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손상을 입었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자, 지금 이게 장기 투자 증권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럼 이거에 장부 가액을 먼저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장부에는 지금 57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550에 샀는데 20만 원 평가이익 생겨서 570이 장부 가액이다라고 첫째 줄, 둘째 줄에 적혀 있죠. 그럼 570인 거를 420만 원으로 하려면 150만 원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12월 31일 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50만 원이다. 얘는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해서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원래 사온 거는 550만 원이죠. 550만 원인데 20만 원은 평가이익했었는데 얘 지금 난리 났으니까 미실현 보유손익 지워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지금 얘 얼마에 사왔다라고 적혀 있죠? 550에 사왔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죠? 420만 원이죠. 550에 샀는데 420이면 130만 원 손상봤다라는 것도 알겠죠? 그죠? 그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을 지우고, 지금 손상 입었는데 장부 이익 봤다고 적혀 있는 게 말이 돼? 일단 생각해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30만 원은 우리는 투자 증권 손상 차손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우리 모든 손상 차손은 영업외 비용이에요. 앞에 무형자산 손상 차손이든 뭐 투자 증권 손상 차손이든 전부 다 영업외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가끔 투자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개정 과목 쓸 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온다면 적절한 개정 과목을 안내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일반 전표 끝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